조국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장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내란 이후의 세상, 그 시작은 제7공화국입니다. 제7공화국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국민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 것입니다.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으로 남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머물 뿐입니다.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집니다. 부동산을 개혁해야 주거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 돌봄권, 교육권, 문화권 등의 사회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습니다. 첫째,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 공개념을 강조했습니다. 2021년 이재명 지사께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헌법의 토지 공개념 정신에 따라 토지가 투기나 불로소득의 수단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입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투자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득은 토지 소유자가 독점합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는 자산 증식의 대표적인 수단이 되었고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농지개혁으로 농지 소유의 집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의 배경은 바로 농지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땅을 소유한 상위 10%가 전체의 약 78%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잠재 성장률과 정의로운 분배를 가로막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헌법에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신토지 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도 나서겠습니다. 보유세는 공공재인 토지에서 생겨나는 지대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인프라의 편익의 대가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해야 할 일이고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쾌적한 고품질의 100% 공공임대주택에 공공인프라까지 갖춰서 주거권을 중심으로 건강권, 돌봄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보장받는 사회권 선진국형 부동산 정책을 추구합니다.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업무 보고에서 공공임대가 싸구려로 인식되는 상황을 질타하며 역세권에 공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합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공공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겠습니다. 싸구려 공공에서 고품질 공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공공이 민관과 경쟁하는 최고의 품질을 내놓을 때 삶의 격차는 줄어들고 국민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입니다. 강남의 역세권 한복판에 민간 브랜드보다 더 고급화되고 쾌적한 30층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진다면, 그리고 그곳에 고품질 공공병원, 공공도서관, 공공돌봄센터 등 매력적인 공공인프라까지 제공된다면 서민과 중산층이 굳이 큰 빚을 내서 비싼 내 집을 사기 위해 분투하며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은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20년 이상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6%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최소한 프랑스의 14%, 장기적으로 34%인 네덜란드나 24%인 오스트리아 수준까지는 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사 걱정 없이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하면서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장기간 가처분 소득을 충분히 저축하면 예측이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저축을 통해서 추후 자가 소유 주택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민간 아파트의 소유는 떨어지고 가격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의 다양성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혼합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지분 공유형, 지분 적립형과 같은 공공분양 방식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다양한 평수도 중요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평수부터 32평인 국민평형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공급 비전을 공개합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129 공급 대책은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태릉 골프장 방안을 수용한 것은 크게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육군사관학교를 제외하면서 6,800호 규모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급 방안을 답습한 것이 아쉽습니다.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감사원과 헌법재판소 등 최상의 입지에 대한 공급을 피했습니다.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파격도 포기했습니다. 공급만이 답이 아닙니다. 어떤 공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저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제시합니다. 오늘은 용산, 법조타운, 태릉, 서울공항의 조감도를 공개합니다. 먼저 용산공원을 보시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시선에서는 가장 왼쪽입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20%, 그 둘레 부지를 활용해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중앙 하단의 사우스 포스트 서쪽을 시작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에 따라 캠프 킴과 캠프 코이너, 그리고 우측에 사우스 포스트 동쪽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위치의 특성에 맞춰 초고층과 중소형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전 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사회주택과 협동조합을 소셜 믹스하면서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 문화시설을 특화하고 고품질 돌봄센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간입니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용산공원을 소수특권층과 기성세대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외면한 채 더 가진 계층의 공원 뷰와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조국혁신당은 용산공원을 최대의 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주택단지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 법조타운입니다. 법조타운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약 8,000호의 대규모 단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근의 소위 명품 단지를 압도하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옮기고 난 뒤에 남는 서쪽 부지에는 청년들을 위한 초고층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저층부에는 청년 창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임대 공간을 배치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앙부지에는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위치한 동쪽 부지는 가족세대 중심의 주거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인근 성모병원과 연계한 공공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간병과 건강 돌봄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주거와 의료가 결합된 미래형 돌봄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입니다. 이곳은 약 3만 호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단일 단지로 국내 최대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앙호수 서편에 동북권 핵심 업무지구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초동의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유치한다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공급지인 서울공항입니다. 최소 약 6만 호를 공급해 강남 주거 수요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2026년의 안보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비대해진 동남권의 경제 규모와 인구 밀도를 고려할 때 이제 서울공항의 기능을 분산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곳을 활용하면 강남, 송파, 판교벨트와 위례, 성남벨트의 두 축과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인프라가 조성됩니다. 특히 판교와 강남권에 일자리가 있지만 비싼 집값으로 직장과 먼 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세대에게 꼭 필요한 공급 방안입니다. 고품질 주택과 함께 R&D 센터와 공유 오피스, 고품질 공공병원 등을 설립하겠습니다. 정치가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청년들의 절망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꿈에 아파트 가격표가 붙는 시대를 끝내야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나라국의 집가라는 큰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국가는 아주 큰 집입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키우고 청년들을 돌보고 주거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조국혁신당이 말씀드리는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오늘 저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혁신적인 공급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